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좀 쑥스러운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들이 나온 겁니다. 현 시대 미국에서 시대를 앞서가고 위대한 일을 저지른, 전 저질렀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저지른 이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고 혹은 기숙사 방, 창고라는 그런 공간에서 무언가 몰두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5시 9분입니다. 5월 6일이고요. 약속대로 매일매일 하루 하나의 에피소드,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오늘 13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100가지 이야기 마무리 지을 때까지 100일 쭉 가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2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저서 집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권 정도 집필했고요. 대표적으로 초등 자존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KBS 제일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중에서 8시 한 15분경에 마음이 자라는 교실 코너에서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정기적으로 교육 칼럼 올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100가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 또다시 힘차게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제가 시간을 보여드립니다. 종종 일찍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시간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맨 처음 이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무언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눈 뜨자마자 조금이라도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네. 나중에 시간이 흘러 꽤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13번째 이야기, 초등사이다의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입니다. 초등 시기만큼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은 굳이 애써서 세워주려 하지 않아도 일단 넘쳐납니다. 그 넘쳐나는 창의성을 우리 어른들이 감당하지 못할 뿐이죠.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예쁜 거 한 10개쯤 주워서 초등학교 중학년, 저학년 학생에게 이렇게 말없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아픈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는 한 10분 뒤에 돌아옵니다.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 그 돌멩이를 가지고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음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동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론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 그 똥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자, 이 돌멩이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조금만 더 음식 놀이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이걸 가지고 동물 놀이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요. 저는 음식을 준 적도 없고 동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단지 돌멩이 10개만 준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돌멩이를 다른 어떤 것으로 창조해 버리죠.
10분도 안 지난 그 시간 속에,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 돌멩이를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창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그냥 상상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한계 지어지고 틀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어른들은 경험상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이 돌멩이를 불에 구워도 음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덕분에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의 시작은 일단 상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상상과 창의성을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융합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상상한 이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현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의 이러한 상상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나마 미술 시간에 상상화 그리기를 통해서 공상과학 어떤 그림처럼 무언가를 그려가지고 오면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죠. 뭐 상상화 그리는 시간이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6학년 학생이 아빠와 함께 영화 부산행을 보고 집에 왔다고 합시다. 자, 뭐 물론 부산행이 15세 이상 관람가이긴 하지만 보호자와 동반하면 이제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부산행이 엄청 그 인기 있었을 때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저희 학교에 와서 막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본 철수가 있다고 합시다. 철수가 집에 와서 도화지에다가 막 낙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비들로부터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상상을 하죠. 영화에서 본 대로 모든 창문에 일단 신문지를 붙여서 우리 집 안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집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어떤 목록들을 또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발한 설정을 보죠. 예를 들어서 뭐 고춧가루를 현관 앞에 뿌려보면 좀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또는 나도 좀비 분장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으면 같은 좀비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등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나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철수가 이렇게 낙서한 도화지를 보면서 말하죠. 너 수학 문제집은 다 풀었냐? 물론 당연히 안 풀었죠. 좀비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어떤 사명이 있는데 수학 문제집 푸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그러한 사태를 보고 부모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영화 보여주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고 좀비 같은 건 없어. 알겠지? 공부해.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철수는 엄청난 사고의 확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가설이라는 걸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무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생각하면서 구분과 분류 작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상상하고 창안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과정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순간에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좀 쑥스러운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무조건 웃기기입니다. 자, 무조건 웃기기. 이게 뭔가 유머 감각을 말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요, 웃기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이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 저건 말도 안 돼.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 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보겠다고 했을 때, 심지어 만들고 나서 시범 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을 찍으러 온 기자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찍으러 온 거였습니다. 자,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하늘을 난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진짜 하늘을 날아버렸어요. 초등 자녀에게 창의성을 높여주고 싶다면 웃기는 시도, 그들이 무언가 어른들이 보기에 참 웃기는 일을 하고 있네 라는 시도를 용인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이들은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나마 이미 꽤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한때 미국의 유명한 개그맨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노벨상을까지 가장 많이 차지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그맨 중에서 70% 이상, 가장 많은 개그맨을 배출한 민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웃기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웃긴다는 말, 사실 위대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유교 문화가 짙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웃기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촌박한데 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밀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성과로 유대인들이 많은 노벨상을 수상했지요. 그런데 그런 창의력을 발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웃기는 여유에서 시작된다. 유대인은요, 누군가 자신의 자녀에게 아이고 참 말 잘 듣네요 라고 말하면 불쾌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심지어 이건 우리 자녀를 욕했다라고 느낀대요. 반대로 아이가 좀 당돌한데요? 유머감이 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우리로 치면 예의가 없네요. 웃기는 아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자, 한 가지 더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공간 확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직구준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한참 그것도 막 전성기에 있는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곧 치고 올라올 것 같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지금 거의 세상 두려울 것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러한 전성기인 빌 게이츠에게 그런 당신이 두려워하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짓궂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선가 차고에 모여 작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어느 조그만 창고에서 야 우리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하하하하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가장 두렵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한 듯한 대답이었고요. 그것은 곧 실리콘밸리의 한 차고에서 구글이 탄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그만 기숙방에서 페이스북이 고개를 들었죠. 빌 게이츠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들이 나온 겁니다. 현 시대 미국에서 시대를 앞서가고 위대한 일을 저지른, 전 저질렀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일을 저지른 이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고 혹은 기숙사 방, 창고라는 그러한 공간에서 무언가 몰두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이들의 방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책상, 책꽂이, 문제집. 책상, 책꽂이, 문제집. 책상, 책꽂이, 문제집. 자, 그리고 혹은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책상, 책꽂이, 문제집, 위인전, 백과사전. 요즘엔 백과사전은 좀 엎을 수 있겠다. 책상, 책꽂이, 문제집, 위인전, 책. 그리고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방의 상태. 창의력은요, 정리된 상태에서 무언가 이렇게 한계되어지고 계획되고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혼돈된 상태에서 번뜩이는 겁니다. 적어도 초등 시기만큼은요, 그들의 공간을 그들 마음대로 휘젓고 몰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조금 혹시 여유가 된다면 아예 그냥 공부하는 방 따로 그렇게 뭔가 창의력을 할 수 있는 방에 따로 그들에게 그러한 시간과 공간, 무언가를 마음껏 상상하고 조작하고 만들고 다시 붙이고 떼고 도전해보는 그러한 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시 공간에서 빌 게이츠를 두렵게 할 만큼, 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무언가가 짜잔 출발하는, 창조해내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많이 웃기고 오라고 말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이 너무 어질러졌다고 심하게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 방에서 무슨 기발한 웃기는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 그걸 한번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초등 자녀들의 창의성을 더 높이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뭐 아침 일찍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제 보시든지 간에 아직 여러분의 하루는 남아 있습니다. 힘차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꿈 꿔보시고요.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요한 것을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시 26분이네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과의 약속 오늘도 잘 지켰고요. 잠시 후에 아침 9시에 예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초등사이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였습니다. 초등학부모님들을 위한 100가지 이야기, 그 100가지를 채우는 날까지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한 작은 어떤 관심이 저 또한 이 100일을 채우는데 충분한 동기 유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